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 강국입니다. 무기 기술도 전투 경험도 따라갈 나라가 없죠. 그런데 요즘 이상한 장면이 하나 보입니다. 미국이 만든 무기가 있는데도 미국의 동맹국들이 다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쟁 한 번 치르면 끝나는 무기가 아니라 오래 쓰고 자주 고쳐야 하는 무기에서 말이죠. 왜일까요? 미국 무기가 갑자기 나빠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한국 무기가 기적처럼 좋아졌기 때문일까요? 사실 답은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전쟁은 버튼을 누르는 순간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 끝날 때까지 버티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왜 미국 무기를 놔두고도 한국 무기가 선택되는지 그 진짜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국 무기가 선택되지 않는 이유를 먼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건 미국 무기가 약해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무기는 지금도 성능만 놓고 보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문제는 성능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무기는 사고 나서 끝나는 물건이 아닙니다. 전차든 전투기든 함정이든 사용 시간보다 정비 시간이 훨씬 깁니다. 쉽게 말해 10시간 쓰려면 그 뒤에 수십 시간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 무기는 이 정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부품 하나 바꾸려면 본국, 승인, 계약, 절차, 예산 심사 모두 거쳐야 합니다. 전쟁 중에는 이 과정이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요즘 나라들이 보는 기준은 이겁니다. 이 무기가 얼마나 센가가 아니라 전쟁 중에 계속 굴릴 수 있는가. 여기서 한국 무기가 들어옵니다. 한국은 무기를 이렇게 팝니다. 무기 한 대 딱 주고 끝이 아니라 정비 기술, 부품 생산, 훈련, 방식, 심지어 공장까지 함께 제안합니다. 쉽게 말해 고장나면 바로 고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폴란드가 한국 전차와 자주포를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전쟁이 나면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손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 무기는 강력하지만 미국에 묶여있고 한국 무기는 조금 덜 알려졌지만 현지에서 독립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선택이 바뀝니다. 특히 전차, 자주포, 군함 정비 같은 분야에서 이 차이는 더 큽니다. 전투기 한 번 띄우는 것보다 전차 한 대, 군함 한 척을 몇 년 동안 굴리는 게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제 무기를 고르는 기준은 명확해졌습니다. 누가 더 센가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책임지는가.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이 선택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말로만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 해군의 군함이 태평양을 건너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전투함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쟁을 움직이는 핵심 함정입니다. 군수지원함입니다. 탄약을 싣고 연료를 싣고 식량을 싣는 배,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 배가 없으면 함대가 멈춥니다. 미 해군은 이 함정을 한국 조선소에 맡겼습니다. 정비와 수리를 통째로 말입니다. 2024년 9월 미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 슈라호가 경남, 거제, 하나오션 조선소에 입항했습니다. 배수량 4만 톤급, 전장 210m, 전폭 32m, 이 거대한 함정이 약 6개월 동안 서선체와 기관 정비, 주요 장비 점검과 교체, 시스템 업그레이드까지 모든 창정비를 받았습니다. 이건 상징적인 선택입니다. 미국은 군함 정비를 아무데나 맡기지 않습니다. 기술, 보안, 속도 모두 봅니다. 그 기준을 한국이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왜일까요? 미국, 조선소가 못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은 새 배를 만드는 것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조선소는 줄었고 기술자는 늙었고 대기 물량은 쌓였습니다. 군함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맹국 중에서 가장 빨리, 가장 정확하게 군함을 살릴 수 있는 곳, 그 선택지가 한국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속도입니다. 미국 내 조선소에서 수개월 걸리던 정비가 한국에서는 불과 며칠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80여 건이던 수리 항목이 350건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미 해군이 한국 조선소의 기술력과 대응 능력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한화오션은 월리 슈라호 이후 금유함 6호노 그리고 영국, 캐나다 해군 함정까지 연이어 정비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2025년 들어서는 HD 현대중공업과 CJ중공업까지 미 해군 함정 정비 시장에 본격 진입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2027년까지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함정 정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 조선소들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만들 계획입니다. 왜일까요? 중국과의 경쟁 때문입니다. 미 해군은 2054년까지 300여 든 한 척의 함대를 목표로 하지만 현재 건조 능력은 연간 5척 수준에 불과합니다. 노후 함정 교체까지 감안하면 앞으로 30년간 360척 이상을 새로 지어야 하는데 미국 조선소만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입니다. 영국 클락스 리서치에 따르면 미국의 상선 건조 능력은 전 세계의 1% 미만인 반면 한국은 22%, 중국은 60%입니다. 미국이 태평양에서 중국과 맞서려면 한국과 일본의 조선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흐름은 바다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땅에서도 같은 선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전차를 이미 충분히 가진 나라가 다시 한국 전차를 검토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전차는 싸움보다 유지가 더 중요합니다. 부품, 정비, 훈련 이 세 가지가 끊기면 전차는 쇳덩이가 됩니다. 한국 전차는 처음부터 이걸 기준으로 설계됐습니다. 사람을 줄이고 정비를 단순하게 하고 혹서기에서도 계속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운용하는 방법까지 같이 넘깁니다. 그래서 전차 한 대가 아니라 전차를 굴리는 체계 전체가 수출됩니다. 폴란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2년 폴란드는 K2 전차 1000대를 포함하는 대규모 방산 계약을 한국과 체결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기술, 가격, 도입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의 무기 체계가 가장 적합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건 계약 내용입니다. 단순히 전차만 사는 게 아니라 폴란드 내에서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정비 체계를 만들고 기술까지 이전받는 완전한 패키지였습니다. 2022년 1차 계약으로 180대를 긴급 도입한 후 2025년 7월 2차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2차 계약 규모는 약 9조 원으로 K방산 수출 기준 최대 금액입니다. 180대 중 110여 대는 한국에서 생산하지만 나머지 60여 대는 폴란드 국영방산그룹이 현지에서 조립 생산합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페루도 합류했습니다. K2 전차 54대 직도입 계약에 이어 2029년부터 2040년까지 104대를 페루에서 면허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도 K2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폴란드에 구축된 생산정비 인프라가 주변 유럽 국가들의 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군 군함, 한국 정비, 유럽 전차, 한국 선택 이건 각각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흐름입니다. 무기가 아니라 운용 능력을 사는 시대 그 기준에 한국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이제 질문은 이겁니다. 왜 이 변화가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가? 미국 무기는 강합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성능은 항상 최상급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미국 무기는 전문 인력과 복잡한 체계를 전제로 합니다. 정비는 제조사, 군, 외주업체가 나눠서 맡습니다. 부품은 정해진 경로로만 들어옵니다. 속도가 느립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 구조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미국 무기는 강대국에게 어울립니다. 예산이 충분하고 인력이 많고 전장이 멀어도 감당할 수 있는 나라. 반면 한국 무기는 다르게 출발했습니다. 전쟁을 당장 치러야 하는 나라, 인력은 적고 시간은 없고 고장이 나면 바로 고쳐야 하는 조건. 그래서 한국은 처음부터 운용을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비가 쉬워야 하고 부품은 빨리 와야 하고 교육은 짧아야 합니다. 무기 자체보다 그걸 굴리는 사람이 덜 힘들어야 했습니다. 이 차이는 전투가 시작되면 바로 드러납니다. 미국 무기는 처음 타격은 강합니다. 하지만 유지 비용이 빠르게 쌓입니다. 반대로 한국 무기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봅니다. 고장나도 현장에서 버티고 부품이 없어도 대체가 가능하고 사람이 줄어도 운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미군이 군함 정비를 한국에 맡겼고 그래서 전차를 가진 나라가 다시 한국을 봅니다. 이건 기술의 차이가 아닙니다. 철학의 차이입니다. 누가 더 빨리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전장을 유지할 수 있는가. 지금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방산에 이런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무기가 있습니다. K9 자주포입니다. K9 자주포는 2023년 기준 155mm 자주포 시장에서 52%의 수출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누적 운영 대수는 1700문을 넘어섰습니다. 왜 이렇게 잘 팔릴까요? 성능도 좋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독일의 PZ H2000은 K9보다 성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약 100억 원입니다. K9은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비슷한 성능을 냅니다. 더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PZ H2000은 주문하면 3에서 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생산 라인이 거의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K9은 1에서 2년 안에 대량 공급이 가능합니다. 폴란드가 2022년 계약 후 2025년까지 212대를 모두 납품받은 게 이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는 유저 클럽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을 운영하는 국가들을 위해 매년 유저 클럽을 운영합니다. 2022년 한국에서 시작해 노르웨이, 핀란드, 폴란드로 이어진 이 모임에서 각국은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정비 문제를 해결하고 개량 방안을 논의합니다. 2025년 베트남까지 가입하면서 K9 유저 클럽은 11개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객 서비스가 아닙니다. 무기를 산 나라가 혼자 고민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K9을 선택한 나라는 대부분 추가 계약으로 이어집니다. 튀르키예 280문, 폴란드 363문, 인도 100문, 이집트 13문, 호주 30문, 핀란드 48문, 노르웨이 52문, 에스토니아 18문, 루마니아 54문, 베트남 20문,
지금도 더 많은 나라가 K9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기는 사는 순간 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진짜 비용이 시작됩니다. 정비, 훈련, 부품, 개량 이 네 가지가 수십 년 동안 계속 따라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무기를 팔고 이걸 따로 관리합니다. 정비는 정비대로, 훈련은 훈련대로, 부품은 부품대로. 문제는 이게 다 다른 회사, 다른 나라, 다른 계약이라는 점입니다. 전쟁이 나거나 정치 상황이 바뀌면 어느 한 줄만 막혀도 전체가 멈춥니다. 그래서 무기를 많이 가진 나라가 막상 전쟁에서 힘들어집니다. 한국은 이 구조를 아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무기를 팔면서 이후 30년을 같이 묶습니다. 정비는 어디서 누가 할지 처음에 정합니다. 훈련은 현지 병력이 직접 할 수 있게 설계합니다. 부품은 현지 생산이나 빠른 대체를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개량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한국 무기를 들인 나라는 시간이 갈수록 버리기 어려워집니다.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군 체계가 그 무기에 맞춰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폴란드가 전차만 산 게 아니라 공장과 정비 체계를 함께 들인 이유, 자주포를 도입하면서 포탄 생산까지 같이 간 이유, 이게 한국 방식입니다. 그래서 첫 계약은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계약은 훨씬 커집니다. 한국 방사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큽니다. 이 구조를 한번 경험한 나라는 다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차 이야기로 시작해도 자주포, 방공무기, 해상 전력까지 같이 거론됩니다. 무기 하나가 아니라 군 전체를 정리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한국 방산이 계속 불리는 이유입니다. 처음엔 미군 군함 한 척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배 한 척을 고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은 아무데나 군함을 맡기지 않습니다. 정비는 시간이 걸리고 신뢰가 쌓여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가까운 나라보다 믿을 수 있는 나라를 봅니다. 지금 한국 조선소에 들어오는 건 배만이 아닙니다. 작전 일정, 정비 기준, 그리고 동맹의 무게입니다. 이건 한 번 맡기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한 번 맞춰본 호흡은 다음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조용한 계약 하나가 큰 발표보다 더 많은 걸 말해줍니다. 요즘 세계는 누가 더 센 무기를 가졌는지가 아니라 누가 위기 때 바로 움직일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한국은 이미 명단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6.25 전쟁 때 탱크가 없어 고생하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10위 무기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 방산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2022년부터 지금까지 누적 계약액만 3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한국 방산의 진짜 힘은 금액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을 대비하는 나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아는 데 있습니다.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체계,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고칠 수 있는 구조, 복잡한 계약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 이것이 한국 방산이 선택받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지금 막 시작되었습니다.